그러면 이걸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지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직접 집에서 콜라 원샷 한 다음에 혈당 얼마나 올라가는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제로콜라를 먹으면은 진짜 혈당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난 안 올라갈 것 같아. 이게 말은 무성하잖아요. 근데 확신이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진짜 해봤어요. 직접 집에서 콜라 원샷 한 다음에 혈당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 10분 간격으로 제가 봐봤거든요. 2시간 동안. 결과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제로콜라를 사러 나가고 있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면은, 제로콜라 저도 좀 궁금해요. 혈당을 진짜 안 올리는지. 그 안에 감미료가 들어있잖아요, 인공 감미료. 그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지금 제로콜라를 사왔고요. 이걸 먹은 다음에 혈당이 오르는지 오르지 않은지 먼저 혈당을 한번 재볼게요. 국룰대로 저는 지금 8시간 이상 금식을 했고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혈당은 72. 제로콜라는 근데 캔으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로콜라 드시는 분들은 있어야지 다 드신다 생각을 하고 한번 다 먹을게요. 아, 이거 너무 많은데? 그치? 나 이거 한 번 다 못 먹을 것 같아. 탄산이 탄산수랑 다르네.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탄산이 아니네. 끝. 제가 한 72, 74쯤 나오는 것 같아. 혈당이 근데 대충 한 69, 70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 10시 반이니까 제가 한번 혈당을 5분 간격으로 재보면서 혈당이 오르는지 한번 해볼게요. 책을 읽으면서 최대한 혈당 사용을 줄이고 실험을 계속 해볼게요. 혈당을 재고 있는데 거의 일정하게 나오고 있어요. 73, 7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어때요? 혈당은 진짜 안 올라가죠? 그렇네요. 예, 뭐 하나도 안 올라가네. 실제로 설탕이나 액상 과당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 감미료, 제로콜라는 스크랄로스가 들어갔거든요. 그 외에 뭐 사카린이나 뭐 아스파탐? 사카린. 발음 이상한가? 아니요, 사카린 옛날에 아스파탐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들이 실제로 혈당은 안 올려요, 해보니까. 그러면 이걸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지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상관없을 것 같다. 상관이 있겠죠. 상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의문심장하니까 눈치 살피지 말고 너 생각을 말해. 약간 옛날 객관식 푸는 애들 있잖아. 5번까지 다 읽어본 다음에. 닥터 프렌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래서 인공 감미료 같은 게 당뇨병이나 뭐 이런 좀 비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칼로리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좀 권장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의학계에서. 내가 그때 논문 본 것 같아. 근데 이후에 보니까 장내 미생물에 얘네가 영향을 미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인공 감미료를 분해를 못 시켜요. 그건 맞아. 근데 우리 뱃속에 있는 애들은 얘네를 분해시켜가지고 얘네가 대사물을 만들어요. 우리가 먹은 인공 감미료가 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의 어떤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이런 거랑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우리 장내 증상하고만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2006년에 처음 제프리 고든 팀에서 네이처에다가 비만한 쥐랑 마른 쥐가 장내 세균이 다르네? 이런 걸 처음 보고를 했고, 2013년에 사람의 대변을 쥐한테 먹여봤어요. 쌍둥이인데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있잖아요. 가끔씩 유전적으로는 같은데 이렇게 체질이 다른 사람이 혹시 장내세균 때문이 아닐까 해가지고 얘네의 대변을 묵은쥐한테 먹여본 적이 있어요. 제왕절개를 꺼내가지고 한 번도 균에 노출되지 않고 장내에 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쥐한테 이 쌍둥이의 대변을 먹었더니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먹은 쥐가 실제로 지방이 빨리 늘어나고 살이 찌는 거야. 그래서 기전에 대한 연구도 2016년에 나왔거든요. 이것도 네이처에 보고가 됐는데, 보니까 특정 장내 세균들은 아스테이트란 지방산을 만들어서 얘네가 우리 뇌에서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또 동시에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야. 인슐린은 또 우리 몸에 어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저장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게 하고 많이 저장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작용들을 장내 미생물들이 이렇게 유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혹시 이 인공 감미료가 이런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가지고 동물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랬더니 동물에서는 이걸 자꾸 먹이니까 당불내성이라고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쥐들이. 이게 분명히 칼로리도 없고 사람에서 분해가 안 되는 건데 자꾸 올라가. 그래서 보니까 장내 미생물총이 달라져요.
건강하지 못한 미생물종으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사람한테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대규모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소규모 연구들을 해봤더니 사람에게서는 헤테로지너스한 결과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당불 내성이 생기고 당뇨병이나 뭐 이런 고혈압, 이런 비만 이쪽으로 가는 표현형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에서 이럴 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은 훨씬 미생물총 자체가 좀 다양해요. 사람마다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시기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총이 너무 다른데 우리가 어떤 미생물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스쿠랄로스나 이런 아스파탐 같은 인공감미료를 먹었을 때 어떤 애들은 이거를 분해해가지고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런 염증 물질 같은 걸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총은 좀 그런 게 덜한 거야. 그래서 사실 뭐 제로콜라 같은 게 건강에 좋나요 안 좋나요 물어보면은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 사람이 어떤 미생 근데 이것도 연구를 아주 장기간 하다 보면은 장내 미생물이 좋았던 사람도 계속 이걸 먹으면 바뀔 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안 좋은 장내 미생물들의 어떤 먹이가 되는 걸 계속 넣어주면은 장내 미생물총은 바뀌거든요. 좀 나쁜 장내 미생물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한테 유익한 균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친 뿌리 채소나 이런 식이섬유를 먹으면은 약 2주 정도 시기만 변화를 줬어도 장내 미생물총이 좀 유익균이 많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건강 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안 먹어서 빼는 살이랑 우리 몸에 좋을 수 있는 것들을 먹어서 이제 살을 빼는 거는 우리 몸 자체의 어떤 장내 미생물총이 달라져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여서 계속 제로콜라나 이런 인공 감미료도 계속해서 먹으면은 분명히 장내 미생물총이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로콜라나 이런 인공 감미료가 굉장히 달잖아요. 근데 칼로리는 0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어떤 체질 같은 거를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총을 바꾸니까. 그래서 너무 이걸 안심하고 드시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콜라보단 제로 먹는 게 낫긴 낫네요, 보면. 콜라를 대체하는 거는 괜찮아도 내가 어차피 콜라를 뭐 일주일에 2캔은 마신다. 근데 이걸 제로 콜라로 바꾸는 거는 열량이나 이런 뭐 혈당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이거는 무조건 괜찮으니까 내가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 실험의 그 결과 흥미롭게 전혀 혈당을 올리지 않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몸에 좋은 건 절대 아니라는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이야기 드렸고요. 저는 장내미생물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또 네. 듣기만 해도 좀 재밌고 요즘 워낙 또 뭐 그런 유산균이라던가 이런 거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 굉장히 좋아하죠.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